네, 오늘의 가장 수상한 종목 뒷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또 집중해야 될, 발굴할 수 있는 종목 무엇이 있을까요? 필승주 시간 하이투자증권 이청원 과장과 함께 알아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저희 작가님의 총애를 받고 있어요. 왜냐, 우리 작가님은 수익률 좋은 사람만 좋아하거든요. 네, 우리 이청원 과장님이 11월 23일에 필승주로 이야기했던 두산 로보틱스, 당시 기간이 파격적이었어요. 네. 3거래일 만에 목표가 7.5%를 달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3거래일 만에 23% 넘는 수익 냈고요. 그리고 최고가로 하면 42%의 수익이 났어요. 그 앞서 그 정석현 매니저가 연기금이 작정하고 샀다라고 했는데 그런 흐름 속에 저희가 좀 단기 적중이 된 거였나요? 겸사겸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는 좀 전에 말씀하시는 거 보고 연기금이 이렇게 샀다는 걸 그때 알았는데요. 제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여러분들이 내일 꼭 매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이 차트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던 것 그거 한번 다시 복귀하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차트 잠시 보시게 되면은 지난주에 목요일이 11월 23일 여기였는데요.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에 걸쳐서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10월 5일에 상장했던 날 67,6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고점이었는데 지난주 목요일과 수요일 이틀에 걸쳐서 신고가를 경신하였으나 윗꼬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여러 가지 경제 방송에서도 그랬고 이 두산 로보틱스가 우선은 단기 고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그때 또 한번 추천을 해드렸던 이유는 적어도 제 기준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호가창이 되는 거죠. 장중에 실시간으로 유입되는 3천만 원, 5천만 원 이상의 매수세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통상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그 정도 수준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설령 있다 하더라도 두산 로보틱스의 한 종목에 다 몰빵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은 분명히 어려웠을 겁니다. 다른 투자 주체였던 거죠. 그게 연기금이었을 수도 있고 외국인이나 기타 기관일 수도 있었는데 저는 거기에 착안해서 이 종목을 이야기해 드렸는데 물론 이렇게 잘 갈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정말. 다만 이제 어제인 거죠. 어제 장 후반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다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두산 로보틱스도 다르지 않았고요. 그리고 오늘 12%나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제가 오늘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호가창도 참 재미나게 오랜 시간 보고 있었는데 지난주 같은 그런 매수세는 단 한 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제 눈에는 지금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매수세는 올해 7월이었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개인 투자자들이 말 그대로 어느 정도는 광기에 취해서 매수세를 보였던 것 그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두산 로보틱스는 겉으로 보았을 때 연기금이 이렇게 매수세를 보이나 저는 이제는 매도를 해야 할 거고 그게 아마 내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더 이상 두산 로보틱스는 관심을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저희가 물론 이렇게까지 연기금의 수급이 붙어서 주가 상승이 클 거라고는 예상은 못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추가 상승은 가능할 것 같다라는 면에서 3거래일 안에 목표가 달성 종목으로 소개를 드렸고요. 실제로 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약간의 매도 타이밍을 노려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관심을 더 주진 않겠다라고 했고요. 또 지난 10월 19일에 텔레칩스의 경우에는 2개월 안에 30%의 수익을 내겠다라고 했는데 달성이 됐어요. 요거 저희가 시간 관계상 계속 들고 갈지 아니면 매도할지 그것만 말해주시죠. 네, 조금만 더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들고 가요? 네, 조금만. 이유가 자유주행과 관련된 테마가 이미 불었고요. 이제는 또 다른 섹터에 자금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광풍이 불었던 것은 당분간은 쳐다보지 말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텔레칩스는 조금은 더 들고 가보자. 그러고 나서 매도하자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우리를 또 필승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실 건가요? 가이드라인 보시죠. 한 달 안에 7.5%. 아니, 두산 로보틱스 3거래일 만에 7.5% 수익이었는데 요거는 좀 드리는 시간에 비해 수익률이 작은 거 아닙니까? 종목은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예, 기아입니다. 기아.
기아. 상당히 큰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크죠. 예, 그런데 저는 지금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기아라고 하는 종목을 보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역시 시장이고요. 또 하나는 종목의 현재 상황인데 11월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최근에 들어서 나타나는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매수세의 기인의 반등이 매우 잘 나왔습니다. 적어도 8월, 9월, 10월의 시장 충격을 어느 정도는 만회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점과 12월 이제 마지막 한 달인데요. 12월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배당이라고 하는 매우 매력적인 투자 변수가 있습니다. 상장사 그중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배당 정책을 시행하는데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무위험 수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그것만 보더라도 시장에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었다라고 보여지고 시장에 기존에 산재되어 있던 리스크도 상당 부분 해소됩니다. 금리도 어느 정도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고요. 미국채 금리 또한 분명 많이 낮아졌습니다. 중동 지방에서의 분쟁도 해소가 되는 그런 국면에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는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 그에 따라 우리 증시의 외국인 유입세는 더 가중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분명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중에 기아라고 하는 이 종목은 자동차 그리고 완성차 우리나라에서 올해 자동차 섹터에 있는 이 완성차 업체가 이렇게 좋은 실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잘 하지 못했는데 실적이 우선은 너무나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단순하게 국내를 넘어서 이제 북미가 됩니다. 북미향 매출이 매년 최근 3년간 3%포인트 정도 늘어나고 있고요. 자동차 판매 대수 같은 경우에도 내년 대략 326만 대 수준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당분간 이렇게 자동차, 완성차 업체의 주가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관점에서 제가 기아를 한번 가지고 와 봤고요. 기아는 차트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차트는 일봉 차트입니다. 240일 기준인데요. 최근 5월 11일 91,900원이 가장 고가였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대략 6,000원 정도만 올라가면 되는데 이제 연봉을 한번 쭉 보게 되면 예전 1990년대 이때는 의미가 없고요. 그 이후로 가장 높게 보였던 수준이 대략 10만 원대 여기였습니다. 2021년 이거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10만 2천 원이라고 하는 2021년 2월에 당시 애플카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 실적이 월등히 더 좋아지고 있고 시장도 나아지고 있는 그런 국면에 있기 때문에 저는 기아가 2021년 2월에 보였던 이 가격까지 저는 돌파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게 연말 안에 돼 있지 더 넘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러한 흐름이라면 당장 꺾이진 않을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기아를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 가격은 우선 92,000원이고요. 네. 손절 가격은 8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였습니다. 예상 수익률이 좀 적은 거는 안정적인 거에 포커스를 뒀어요. 목표 주가 92,000원, 손절가 8만 원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가이드라인부터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는 단기로 7일 안에 또 5%씩 보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뒤를 이어서 과연 어떤 종목이 단기 주인공입니까? 비올입니다. 비올. 비올이면 그 미용 쪽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실은 원고를 준비하던 와중에 비올이 오늘 신고가가 이게 나와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우선은 비올 같은 경우 오늘 장 초반에 대략 10시까지만 하더라도 움직임이 지금처럼 이렇게 탄력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클래시스라고 하는 기업, 동일한 섹터에 있는 기업이 신고가가 나와버렸고 뒤따라서 비올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클래시스보다 지금 시점에서 비올이 더 좋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로는 클래시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은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이 최근 3분기 기준으로 59%가 나왔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상장사 중에 비올보다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이는 기업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분기만 하더라도 대략 50% 수준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동사가 매출액이 크게 늘어났거나 그게 아니면 비용 측면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관리를 매우 잘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것이 고작 1분기 만에 꺾일 리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가 또한 결국 더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오늘 고가가 거의 종가입니다. 네. 만약 장이 더 열렸다면 아마도 주가는 더 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율을 지금 시점에서 보되 주의할 게 조금 있습니다. 만약 오늘 신고가를 경신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이 내일 시가 신고가를 넘지 않은 상황이라면 과감하게 매수를 해도 괜찮을 거라고 보는데요. 오늘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도 그랬죠. 신고가를 경신하고 나니까 윗꼬리가 강하게 달립니다. 비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신고가가 나온 시점에서 아마 내일 시가를 조금 띄울 것 같은데 시가를 띄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잡기보다는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 언제 내일 종가에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초가 필승주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종가 필승주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어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목표 가격은 9,750원입니다. 동사에 대한 최근의 리포트에서 목표 주가가 16,000원까지도 나왔는데 네. 우선은 제가 짧게 보기 때문에 9,750원 제시해 드릴 거고요. 손절 가격은 8,25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율입니다. 만약 내 시가에서 떠서 시작한다면 따라가지 말고요. 오히려 종가로 승부를 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어요. 이청원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